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저번 달에 9월 입주장 아파트에 이어서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될 10월 달 입주장 아파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입주장에 대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죠. 작년 중반기부터 이런 입주장 아파트들을 이제 쭉 소개를 시켜 드려왔고, 이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도 이 입주장 아파트들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가격대들이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노려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음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아파트들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시장에서도 가장 빨리 오르는 것은 가장 좋은 입지의 가장 신축급 아파트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최대치를 좀 노려주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입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입지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첫 번째로 노려주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우리 대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세대수가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딱 보면 아시다시피 다 입주장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람들이 이걸 왜 샀겠느냐라고 하면은 답은 뻔하게 나오는 거죠.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당분간은 더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겠죠. 항상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소 이제 호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어떤 것들이 입주하는지 체크를 하고, 또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어요. 표시를 해봤는데, 이런 동구 용계동에 있는 프루지오나 아니면 서문시장역에 있는 청라지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우리의 포인트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에게 핵심은 얼마나 싸게 사는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가격대들이 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한두 개만 입주를 하는 거였다면 버틸 재량이 있었겠지만, 대구 전체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어차피 가격대들은 충분히 안정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싸다는 건 더 이상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고, 얼마나 좋은 입지에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건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파트로서의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곳이라서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가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수성구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라고 했을 때 더샵 수성 오클레어,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 그리고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거죠. 뭐냐면 신천대로를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대 또한 이 순서대로 좀 흘러간다,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입지라고 하면은 대구은행역 주변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데서 아주 신축급은 없지만은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가 준신축급으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죠. 이런 데가 이제 7억대 이상을 무난하게 올라갔는데, 오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확실히 떨어진 매물이 뭐냐면 한 7억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앞서 봤던 연식이 꽤 오래된 롯데캐슬과 비슷한 가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8억이 넘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피가 1억 2천이나 붙었음에도 7억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피치고는 가격이 높다라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입지치고는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한 7억 정도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샵 수성 오클레어는 7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 자, 여기도 이제 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대단지로 형성되는 곳들은 우리가 실거주의 관점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 일반인 분들의 입장에서라면 투자 가치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야, 여기를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다가도 이제 다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크고 대단지들이 잘 지어 놓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사전 점검 영상 한 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 관점에서 실거주의 관점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여기라면 살아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도 이제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대단지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도 이제 한 6억 중반에서 7억 사이는 줘야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파동 지역 같은 경우에 수성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큰 세대수이지만 이게 좀 길쭉한 모양이라서 조금은 뭐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신에 파동에서는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대장 아파트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한 5억 중후반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중증 이상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클레어의 현재 흐름을 한번 보자면 이제 직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 7억 정도 선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된 것들이 대체로 이제 계약 해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입주장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이게 분양 나왔던 시기도 사실 이제 한창 뜨거울 때보다는 살짝 뒤에 분양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을 하던 상황이어서 매물 자체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거래되는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프루지오 리버센트는 흐름이 매우 좋죠. 점점 입주장에 다가올수록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는 게 보일수록 이제 거래량들이 더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비슷하게 되었고 7월 달 8월 달, 지금 8월 달부터는 사실 특히 기축 아파트들은 거래량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입주장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6억 중후반대 가격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동에 있는 아파트도 점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5월 달에 가장 피크를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점점 이제 계속 끊임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실거래가 내역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아직 신고를 안 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5구 타입 위주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모습인데 84 타입은 5억 중반대 정도에서 무난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단지인 만큼 거래는 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으로는 어차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개별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얼마 좀 더 절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뷰 같은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데 다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뭐 3호선 라인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 입주한 지 뭐 1년, 2년도 안 된 아파트들이 한 7억 중반대까지 이제 호가를 올렸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여기가 이제 교통이라든지 입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높은 가격도 한 7억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 저는 사실 요거가 6억 중반 이상 금방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금방 받아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도 뭐 대시양이라든지 효성 해링턴이 좀 더 이제 나은 입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6억대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뭐 6억 중반 이상 매물들이 잘 팔려 나가니까 확실히 대단지의 힘이 잘 느껴지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거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도 중동에 어떻게 보면 대장급으로서 또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파동은 그냥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는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되겠는데, 이왕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다라면 조금 더 위쪽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제일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요거 사이에 있는 수성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에 뷰 나오는 매물을 6억에 사주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장이 이제 다 된 만큼 실제 매물을 보고 절충을 잘 시도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송구 라인이죠. 요 청라지회를 제외하고는 요거 3개 정도를 봐주면 될 건데, 먼저 이제 비수송구 대장급 입지에 우리가 죽전력을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 죽전력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한동짜리로서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뭐 한동짜리여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이제 빌리브 스카이라든지 이런 상징성 있는 아파트들이 호가 올리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입주했던 빌리브 죽전도 뭐 꽤 잘 팔리면서 입주를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이제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거 두 개에 있어서도 좀 선호도 차이가 나긴 나요. 84 타입 기준으로는 층수가 꽤 괜찮은 것도 한 5억대 초반 정도면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80세대인 거에 비해서는 매물수가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억대 초반이고, 빌리브 죽전이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중층 이상은 그래도 한 6억 가까이는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확실히 두 개 아파트만 하더라도 좀 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요. 시티 프라디움의 현재 흐름은 그냥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호가와 비슷하게 5억대 초반 정도 수준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빌리브 죽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빌리브 메트로뷰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가 이제 준공하면서는 빌리브 죽전으로 바꾼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 준공 전에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5억대 중반 후반도 뭐 층수에 따라서는 잘 받아낸 모습이니까 지금 호가가 6억 정도 나오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고층일 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의 사실 진정한 경쟁자는, 빌리브 죽전은 어차피 입주장 끝났으니까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경쟁자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상은 요 죽전역 에일리의 뜰을 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역에 대한 접근성은 요 두 개가 훨씬 좋다라고 하나, 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이제 에일리의 뜰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뭐 각자가 장단점이 좀 뚜렷하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인 에일리의 뜰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자분들이 좀 더 확실한 물건을 찾고 싶어하는 상황일 거라서 돈 좀 더 주더라도 뭐 죽전역 엘리네 뜰 간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게 그래서 아주 잘 팔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엘리네 뜰은 뭐 마피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극심해지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게 아닐까,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넷들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직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략 한 6억 정도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평리 뉴타운인데, 평리 뉴타운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반도 유보라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싼 시점에서 분양가 자체도 이미 여기가 훨씬 쌌고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사실 비교할 만한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멀리서 보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뭐가 더 좋으냐 요거를 이제 나눠 보면은 반도 유보라가 조금 압도적이지 않나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분들은 어차피 뭐 가격도 큰 차이 안 나고 그냥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4 타입 기준으로 뭐 저층은 4억 초반에서요. 그리고 중층 이상은 이제 4억 중반 이상을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관점에서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인프라까지도 받쳐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같은 84 타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대가 이제 똑같다, 그쵸? 분양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도 좀 희한하게 분양 경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잘 받아간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피를 4천, 뭐 5천씩 붙였지만은 방금 봤던 반도 유보라와 좀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대적 열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반도 유보라 센터 거래가 엄청 많이 됐네요. 예, 마우스 스크롤 다 내리기도 힘들 정도인데 굳이 뭐 맨 밑에서부터 안 보고 6월달, 7월달은 대박이네요, 정말로. 예, 7월달 거래 많이 되었고 8월달, 9월달도 엄청나겠다, 그쵸? 그러면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5호까지 찍었네요, 이제는. 5호까지는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뭐 서구 평리동 안에서 대장급인 만큼 이렇게 가격대를 잘 올린 모습이고, 특히 입주장이 가까워질수록 아까 말했던 실거주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입주장일 때도 오히려 가격을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월 입주장을 살펴봤는데, 이런 입주장이라는 요소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당분간은 그래도 입주장을 꾸준하게 잘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특히 대장급에 가까울수록 메리트가 좀 적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구축을 살 바에는 우리가 신축급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가격에 사주는 것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런 때 여전히 입주할 아파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실거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틈틈이 영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